후회하는 게 뭐야? 그러면 아, 내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말을 해서 후회하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말을 주워 담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법의학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말 때문에 큰 후회와 상심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인데요. 지금 당장 애써 힘껏 표현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노래일 텐데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부른 사람은 에디트 피아프고요. 제목은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노래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달콤한 사랑의 노래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에디트 피아프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에디트 피아프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47살에 사망을 했고요. 일단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4번 당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행기 사고로 잃었고, 무죄인데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역설적으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참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하죠. 언젠가 에디트 피아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냐면, 사실 우리는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쯤 후회하세요, 되게? 말을 하고 나서. 그쵸. 보통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이 말을 하면 내가 후회할 거라는 거. 근데 울분이 차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고 뭐라 그럴까? 그리고 즉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때 이불을 걷어차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설화라는 말이 있어요. 혀가 부르는 화, 혀설자를 써서. 그래서 보통 후회하는 게 뭐야? 그러면 아, 내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결혼하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게 취중 진담이라고 해서 약간 성미가 고약한 분들 막 술 먹인 다음에 그때 말하는 거를 진담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진담은 아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술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뇌의 전전두엽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게 이성에서 누르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진심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이성이라는 게 진심을 뭐라 그럴까?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취중진담이란 말도 있고, 말 때문에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다,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진짜 후회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가장 큰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 말 때문에 후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한 거 되게 가족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 가족들한텐 하지 못한 말이 꼭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긴데 아마도 이게 영원할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일상을 살고 아빠, 엄마, 아이,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이런 영원성이라는 착각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후회하는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는데 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정말 진심 어린 가장 큰 후회는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했을 때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법의학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말 때문에 큰 후회와 상심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사실 자식 교육에 굉장히 엄하셨던 분이에요. 본인도 굉장히 유명한 과묵하신 분, 훌륭하신 분 밑에서 자라셔갖고 그분도 훌륭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회에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부모님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데도 올바르게 키우려고 또 본인처럼 또 자라왔던 방식이라는 게 또 옛날 분들 고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아버님처럼 엄하게 꾸짖고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엄격함,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필요 있는 말만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도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뭐 흥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장기자랑해서 놀기도 하고, 이런 발랄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숙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의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에, 큰 대학병원에 갔는데 어이없게 사망하고 말았어요. 사망하게 된 이유는 long QT 증후군이라고 추정이 돼요. long, 길다, QT, 이거는 심전도에서 Q와 T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게 길어진 long QT 증후군인데,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니 부검을 했는데 왜 미상이 나오냐, 결과가 없냐,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한탄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 대표적인 게 부정맥, 즉 이 롱큐티 증후군 같은 게 부검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기능상의 문제고 형태학적 이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똑같아요. 건강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사망해서 이거를 옛날에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낸 거예요. 아들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분은 사실 아이가 떠나게 되면 영원히 가슴속에 묻지, 이걸 잊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이 뭐 방송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고, 이분은 사실 정말 과묵하신 분인데,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그 아이에게 충분하게 말하지 못한 거, 이게 일생의 후회가 된다고 저녁 식사 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하나니까 아이를 사랑한다면 충분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럴까 기쁨을 받았는지를 꼭 이야기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후회하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꼭 해야 될 말을 우리 아껴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 예를 하나 들었고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왜 배송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택배라고 부르는 거. 이 택배를 하시는 분이 또 이 택배 일을 밤에서 늦게까지 하면 이렇게 좀 수입이 열심히 하실수록 많이 버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이들을 또 아내를 건사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동료에게, 원래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가슴이 너무 조여온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동료분은 빨리 병원에 가라. 근데 이분이 잠시 쉬다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병원에 안 가시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차 안에서, 그 배송하시던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검을 하게 됐죠. 근데 그랬더니 심근경색증, 여러분 아마 제 여기 뜰 텐데, 심근경색증은 심장이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심장이 괴사가 되는 건데, 이분은 제가 봤더니 심장에 아무래도 일이 고되다 보니까 뭐 식사도 좀 불규칙하게 되고, 좀 좋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드시게 되고, 담배도 좀 피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섬유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섬유화라는 건 과거에도 그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가 아마 바쁘고 뭐 결린 거겠지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고단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야 되는 이 시그널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분께 이거를 설명할 유가족께, 왜냐면 유가족은 너무 황망하잖아.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아내분이 제 설명을 듣고 아마 과거에도 그랬을 텐데 아마 하지 못한 건 바쁘셔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내분이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는데, 고마웠는데
그날 아침에도 잔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뭐 뭔가 불평을 많이 해야겠고 고맙다라는 말은 하지도 못한 채 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슬퍼하고 운다는 거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와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꺼이꺼이 너무나 이렇게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셔서 제가 위로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아이, 배우자, 그리고 또 우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맞닥뜨린 현실이 부모님이에요. 우리 사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제 나이쯤 되면 딱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10대나 20대라면 부모님 건강하시고 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나 저렇게 젊고 아버지는 어때요? 엄격하고 약간 무섭지만 걸음이 빠르시고 늘 목소리가 크시고 용돈도 잘 주시고 근데 어느 날 되면 아버지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허리가 휩니다. 돈도 이제 많이 못 버세요. 못 버신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퇴직하시면 많이 정말 못 벌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 지금 활기차시죠. 예쁘시고 잘해주시고 어머니 얼굴에서도 점점 주름이 지고 백발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간의 한계가 곧 다가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속도, 보폭이 너무나 빨라요. 말을 해서 후회하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말을 주워 담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만 말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말을 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할 일. 앞으로 매주 이걸 한 편씩 찍을 건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당장 애써 힘껏 표현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못하겠어요 이래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나요? 잘 못하시죠? 쑥스러워. 쑥스러워서. 또 우리 피디님은? 안 해봐가지고.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분들은 타고난 게 과묵한 분들도 있어요. 쑥스럽고 뭔가 간질간질하고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뭔가 나 같지 않고 이상하니까. 근데 이제 최수종 씨 같은 분들은 어때요? 타고났죠. 뭐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 막 이러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할 말을 다 했던 분은 어쩌면 그분들의 인생에 매우 감사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최수종 씨처럼은 못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게 필요할 거 있고요. 근데 제가 사랑한다는 말만 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선블럭이 눈에 들어와서 사랑한다는 말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애써 힘껏 표현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못 잡고 다음 기회가 없다면 이 마음을 그대로 영원히 말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뭔가 해결짓지 못한 채 영원히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는 분을 보는 직업인 저에게는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떠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돼요. 아까 봤던 아이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배우자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마냥 내 옆에만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금방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오늘 주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여행을 몇 나라를 꼭 해보고 싶다. 어떤 분들은 영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싶다 등등 꼭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죠. 거창하지 않아도. 근데 그런 일들은 언젠가는 지금 못해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건 이들이 떠날 가능성, 그리고 나도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꼭 하자. 그래서 제가 애써 쑥스러우니까 힘껏 꼭 표현을 하자.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도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슴에 응어리진 말일 수도 있고요. 뭐든 좋습니다. 절대
이거를 묵히거나 영원히 하지 못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기회를 잘 봐서 오늘 집 돌아가시면서 배우자분께,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이 말을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저주를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꼭 하고 싶은 말 꼭 오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중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꼭 여러분께 제가 24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키워드를 그걸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이 안 봐주셔도 제가 5기로라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